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섬에서 어제 저녁 강한 지진에 이어 쓰나미가 해안가를 덮치면서 4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인 한 명도 현지에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장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가에서 높은 파도가 밀려오자 사람들이 달아나고 파도는 해안가 마을을 휩쓸어버립니다. 이슬람 예배당 모스크도 밀려드는 바닷물에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튼튼해 보이던 해안가의 철제 교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됐습니다. 병원까지 피해를 입으면서 길바닥이 임시병원이 돼버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북부 지역에 그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고 그 뒤엔 높이 3m의 쓰나미까지 해안가를 덮쳤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현재까지 42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500명 이상 중상을 입었고 수십 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Kami mendapatkan laporan banyak ditemukan di pantai-pantai korban meninggal bahwa jumlah korban masih akan terus bertambah.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현지에 머물던 교민 한 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교민체육회 부회장으로 그가 머물던 호텔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진 피해는 30만 명이 사는 술라웨시 섬의 팔루시에서 가장 컸는데 현재 팔루시는 전기와 통신이 끊겨 정확한 피해 규모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팔루 공항 관제탑이 부서지고 활주로에도 수백 미터의 금이가 구조 인력의 접근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오키나와를 강타한 태풍 짜미가 오늘 오전 일본 열도를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 전체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은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일시 폐쇄됩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태풍 짜미는 현재 시간당 31km의 빠른 속도로 일본 열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3m, 영향 반경이 370km 정도인 중형 태풍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큐슈 남부에 상륙해 오후에는 오사카 부근을 지난 뒤 모레쯤 삿포로 지역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마다 최대 50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난 4일 태풍 제비에 이어 또다시 초강력 태풍이 상륙하자 일본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이 오늘 낮 11시부터 내일 오전까지 19시간 동안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일 노선 등 국제선 대다수가 결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짜미가 강타한 오키나와에서는 강풍에 가로수들이 뿌리채 뽑혔고 주택 등의 창문이 파손되면서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또한 지역 전체의 30%가 넘는 20만 가구가 정전됐고 관문인 나하공항이 하루 종일 폐쇄되면서 380편의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괌 부근에서 발생한 25호 태풍 콩레이가 사흘 뒤 일본 오키나와 주변 해상을 지날 것이라는 예보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북 예천의 한 마트에서도 불이 나 4억 5천여만 원어치의 재산 피해도 났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투숙객이 모텔 5층 벽면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위층에선 또 다른 투숙객이 흰 수건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합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기 수원시 권선동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일부 투숙객들이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렸지만 1층 주차장에 설치된 천막으로 떨어지면서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에 있던 투숙객 19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선 때문에 사다리 잘 못 돼가지고 우왕좌왕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기다리고 좀 뛰어내리시고. 소방당국은 모텔 지하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자의 말을 토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엔 경북 예천군의 한 마트에서 불이 나 2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오후 7시 반쯤엔 충북 중앙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던 택시를 추돌해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어제 오후 6시쯤엔 경북 중앙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트렁크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차량이 전소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오늘 북한 매체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평양 시민들에게 선보였던 인사법이죠. 김재영 기자입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개교 70주년 기념행사. 열광적인 환호에 손을 흔들며 답례하던 김 위원장이 고개를 숙입니다. 학교 교직원들을 향한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눌 때도 목례를 하는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90도 인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TV로 중계된 신년사 발표 때와 6.25 참전 노병들에게 예우를 표하며 허리를 숙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한 행사 때 꼿꼿한 모습만 노출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장면을 북한 매체가 가감없이 소개한 직후여서 정상회담 이후 변화된 인사법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 절대적 수령론과 달리 친근한 최고 지도자의 면모를 부각하고 있는 만큼 고개 숙인 김 위원장의 모습이 더 자주 등장할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재영입니다. 오늘 새벽 유엔 총회에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먼저 연설의 일부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장 선생, 조미 공동성명을 철저하게 이행하려는 공화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부동합니다. 반대로 지금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내일 외교 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경제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을 놓고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한국당은 모레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심재철 의원을 긴급 투입했는데 심 의원이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예산 사용 내역을 추가로 폭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